누구나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데모산 개발단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노션 블로그를 만들어 보면서 클로드 코드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만약 아직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클로드 코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서 터미널을 열고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Next.js를 미리 설치를 해두었고 현재 프로젝트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현재 프로젝트의 가장 상위 폴더와 터미널 상의 폴더랑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터미널의 우측 상단에 q 터미널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프로젝트의 가장 상위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신 후에 Open in Integrated Terminal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프로젝트의 가장 상위 폴더에서 터미널을 열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를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실행이 되었고 이 문서에 있는 대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술을 사용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제 파일을 읽고 현재 프로젝트의 파일 목록을 확인한 후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ext.js 프로젝트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준 다음 pnpm install 이라는 명령어로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고 pnpm run dev라는 명령어로 웹사이트를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로컬호스트 링크 위에 커서를 올리면 팔로우 링크가 보입니다. 혹은 커맨드, 컨트롤, 클릭으로 여실 수도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 주소로 Next.js 프로젝트가 열렸고요.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헬로 월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를 아스키 아트로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 내용을 고양이 아스키 아트로 변경해줘 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해주었고요. 코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면은 파일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웹페이지로 가보면은 고양이 모양 아스키 아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와 Git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버그가 났을 때도 수정 혹은 기능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쭉 내리다 보면 필수 명령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클로드 명령어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시켜봤는데 클로드 명령어와 함께 이런 인장, 이런 추가 명령어, 그리고 옵션 같은 것을 주면은 다양한 기능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로드 명령어 이후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클로드 코드를 실행 이후에 프롬프트로 입력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한번 누르면 프레스, 컨트롤 C, again to exit 이라고 나오죠. 네, 컨트롤 C를 두 번을 누르면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클로드 이후에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아스키 아트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강아지 아스키 아트로 바꿔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파일을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yes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강아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 내용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P가 붙으면은 뒤에 적은 이 프롬프트만 실행하고 클로드 코드가 꺼지게 됩니다. 만약에 클로드 이후에 뒤에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클로드 코드가 꺼지질 않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이후에 -C 옵션을 주면은 가장 최근의 대화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두 번을 눌러서 클로드 코드를 꺼준 이후에 클로드 -C 옵션으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대화창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뒤에 -C 옵션을 줘서 이전 대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R 옵션으로 이전 대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클로드하고 -R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전 대화 목록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아지 아스키 아트로 바꿔줘 라는 대화와 고양이 아스키 아트 만들어줘 라는 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번째 채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클로드 코드를 실행시켜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나요? 고양이 아트로 변경해줘 라고 했던 대화창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하고 커밋이라는 프롬프트로 Git의 커밋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뒤에 프롬프트를 넣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슬래시 클리어는 대화 기록을 지울 수가 있는데요.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슬래시를 사용해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전까지 대화한 내용이 클로드 코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클리어라고 하면은 이전 대화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 대화에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클리어로 이전 대화의 목록을 모두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명령어 중에서 저는 클리어만 사용을 해봤는데 슬래시 헬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슬래시하고 헬프를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다고 하고 이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it 혹은 컨트롤 C 두 번을 통해서 클로드 코드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it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슬래시 exit이라고 치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팁이 있는데요. 4가지 프로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라는 팁입니다. AI에게 그냥 버그를 수정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떠한 버그가 났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지침 사용이 있는데요. 복잡한 작업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용자 프로필을 위한 새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주세요 를 한 후에 입력창에 필수 필드에 대한 검증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통해서 로그인 혹은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지침은 클로드가 클로드를 변경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전체 코드를 이해하도록 하는 건데요. 바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인지 분석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해달라고 하면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단축키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명령어 완성을 위해서 탭을 사용할 수가 있고, 명령을 위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쪽 화살표를 누를 수도 있고, 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슬래시를 통해서 모든 슬래시 명령어를 확인해 보기도 했죠. 네, 다시 한번 클로드를 켜서 이 슬래시 문자로 이렇게 슬래시 명령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메모리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M2까지만 치고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예 껐다가 클로드 R이라는 옵션으로 이전 채팅으로 돌아가서 위쪽 화살표로 제가 아까 입력했던 프롬프트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키와 아래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 컨트롤 C로 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프롬프트가 아주 길 때 맨 앞으로 가고 싶다 하면 컨트롤 A, 그리고 맨 뒤로 가고 싶다 하면 컨트롤 E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W로 문자들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전체 한 줄을 지우고 싶다면 컨트롤 U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무조건 프로젝트의 가장 상위 폴더로 터미널을 켜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클로드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한 이해를 클로드 코드에게 시키는 거죠. 혹은 클로드 코드에게 이 코드에 대해서 개요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내용이나 인증에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코드의 메인 아키텍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커졌을 때 로그인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코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도 클로드 코드에게 요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그 수정도 마찬가지고 코드 리팩토링도 이런 프롬프트로 커서에게 요청을 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미지 내용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커서와 같은 디자인의 블로그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어서 현재 코드 에디터를 캡처해서 클로드 코드에 컨트롤 V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의 디자인을 내가 넣은 이미지 파일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니어도 현재 프로젝트에 이미지 파일을 입력창에 끌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만 넣고 현재 페이지의 디자인만 이 이미지 파일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잘 보시면 제가 미리 적어 놓은 PID 파일을 알아서 읽고 PID에 있는 내용을 구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클로드 코드가 제가 원한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ESC를 눌러서 종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종료하지 않고 클로드 코드가 하란 대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아예 이전 대화 목록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집어넣고, 네, 이렇게 다시 이 사진처럼 메인 페이지 디자인 변경해줘, 코드 에디터스럽게 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가 잘 수정을 해주었고,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코드 에디트 잘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작업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종료하는 방법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ESC로 작업을 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전부 삭제해줘. 네,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모든 파일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파일들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ESC로 꺼주었습니다. 그럼 Interrupted by User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ESC로 꺼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옵션하고 엔터, 맥에서는 옵션하고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더 백슬래시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엔터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실행이 되게 클로드 코드에게 요청이 보내지게 되죠. ESC로 종료를 다시 시켜주고요. Shift 엔터로 또 이렇게 줄바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터미널 셋업 명령어를 통해서 Shift 엔터로 줄바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PID의 내용대로 이 노션 블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파일을 어떻게 읽히냐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읽힐 수가 있고, 커서와 마찬가지로 클로드 코드에서도 이 멘션 기호를 사용해서 파일을 참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이 탭을 통해서 자동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Shift 엔터 혹은 옵션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을 해주고, 네, 이 파일 내용대로 노션 블로그 구현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readpid.md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멘션 기호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파일을 읽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npm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다양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npm이 아니라 pnpm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pnpm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ESC를 누르고 이번에는 샵을 통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pm 대신 pnpm을 사용해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메모리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고 묻는데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두 가지의 파일 저장 위치가 있어요. 현재 프로젝트에 넣거나 아니면 저희 컴퓨터의 홈 디렉토리에 .클러드의 파일을 넣거나 이런 식의 프로젝트와 유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젝트 로컬의 경우에는 git ignoored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git이 인식하지 않는, 만약에 내가 협업을 할 경우 나만 쓰는 것들은 이제 이 로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작업하니까 프로젝트 메모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메모리가 이 .클러드.md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네, 클러드.md 파일이 생겼고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먼트 그리고 npm 대신 pnpm을 사용해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가 이제 pnpm을 사용하게끔 클로드.md도 만들어 주었고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수행을 시키고 싶은데요. 계속해 라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투두 항목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클로드 코드가 이 pnpm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yes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계속해서 파일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사용자의 요청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클로드가 쓰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쓰기 작업은 파일을 생성하거나 혹은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허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 두 번째 선택지인 현재 세션에서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선택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선택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볍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두 번째 선택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변경사항이 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쓰기 작업을 허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선택지 대신에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yes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 쇼컷을 위한 물음표 문자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물음표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다양한 단축 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저희가 배웠던 슬래시 명령어, 그리고 멘션으로 파일을 특정하는 것, 그리고 샵으로 메모리에 클로드 코드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방법, 그리고 Shift 엔터로 새로운 줄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단축 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R은 출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R을 눌러보면 어떤 파일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노션 블로그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요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env,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준 이 .env 로컬 파일에 노션 API 키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이제 개발 서버를 실행한 후에 버스를 배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리드미 파일을 읽어볼게요. 네, 이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타이틀, 슬러그, 스테이터스, 퍼블리시드 데이트, 태그, 서머리, 피처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속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노션 블로그에 맞게 속성들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타입에 맞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입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 속성명도 똑같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션 API 통합 문서로 들어와서 새 API 통합 버튼을 클릭을 한 후에 관련 워크스페이스와 유형 그리고 이름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설정 구성에 들어와 보시면 이 API 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PI 키를 .env 로컬에 넣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 넣어주고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카피 링크를 통해서 복사를 해준 후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추출을 해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이 물음표 앞에 그리고 제 워크스페이스 이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으로 시작하고 17로 끝나는 이 링크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입니다. 이걸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리드미를 그 다음 더 보면은 이걸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next public base URL이라는 것도 넣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한번 웹사이트가 잘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API 키랑 연결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점점 데이터베이스에서 점 3개를 누르신 후에 이 커넥션 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블로그를 검색해서 연결을 해주면 API 키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했는데 아직도 에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에러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냥 개발 서버를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클로드 코드의 이 느낌표 배시 모드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네, 여기에는 이 터미널의 명령어를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npm runDev라는 명령어로 웹사이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명령의 경우에는 서버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뭐 ls와 같은 명령어로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을 보는 명령어로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서버를 띄워서 웹사이트의 에러를 잡아볼 건데요. 다시 한번 서버를 띄운 후에 새로 고침을 하고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때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이 속성들을 이렇게 쫙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 넣어주고 줄바꿈을 한 이후에 이 에러 로그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가 너무 길 경우에는 이렇게 축소돼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줄바꿈을 하고 API 키랑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했어 라는 식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에러 해결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전에 축소됐던 그 에러 메시지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정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속성을 이미지로 찍어서 이 클로드 코드한테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속성 타입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생긴 에러라고, 그리고 또 스크린샷을 보니까 이 필드가 다른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서버를 다시 한번 껐다가 켜주고 세로 고침을 했을 때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사진을 찍어서 클로드 코드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는 나지 않는다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서버에 로그 또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의 이 상태가 not started 라는 속성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를 published로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수정해 주려고 하는데 이 코드 수정은 됐고 이 published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ed 상태로 바꾸어줬고요.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노션에 적어놨던 이 테스트라는 글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머리에 적어놓은 데모상 개발단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클릭을 해봤을 때 제가 여기 슬러그에 적어놓은 이 DAS라는 경로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이 내부 이 세부적인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션에 특별한 문법들을 썼을 때 인식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컨텐츠 내용도 수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고 다시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션 문법까지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션 블로그가 기능은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이 이미지, 이 코드 에디터 느낌으로 디자인이 나왔으면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에디터처럼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다시 이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이 사진처럼 디자인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수정을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최근 포스트에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포스트에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 또한 이 메인 페이지와 맞게 디자인을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로가 이제 이 페이지의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경로를 복사를 해서 네, 이 페이지도 바꿔달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익스플로러, 이 사이드바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옆에 익스플로러에 이 더미 데이터가 있는 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포스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페이지를 모두 변경해줬다고 하는데요. 코드로 한번 돌아가서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도 복사를 해서 네, 붙여 넣어주시고 네, 에러 해결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쌓인 프로젝트에 필요 없는 파일들은 일단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파일들이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내용 또한 복사해서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수정을 해주었고요. 네,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말한 요구사항이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테스트, 포스트에 들어가 보면은 테스트 페이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포스트, 이 링크의 페이지도 디자인이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고 계속해서 채팅을 했는데요. 이제 아래에 이렇게 컨텍스트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이 컨텍스트가 19% 남았다. 오토 컴팩트를 하기 전까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컴팩트란 클로드 코드의 클로드 모델은 20만 토큰 정도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는데요. 20만 토큰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20만 토큰 이상의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 컨텍스트를 비워줘야 하는데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게 오토 컴팩트입니다.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서 이 컴팩트 명령어를 하여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컨텍스트를 축소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네, 한번 컴팩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컴팩트를 수행하지 않아도 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면 알아서 클로드 코드에서 컴팩트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컴팩트를 하기보다, 왜냐면 이 컴팩트가 시간이 굉장히 소모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컴팩트를 하기보다 이 클리어 이전 컨텍스트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ESC를 눌러서 컴팩트 명령어를 취소를 시켜주고 클리어
명령어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블로그 코드를 더 고도화 해볼 건데요. 그래서 다음에 더 작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슬래시하고 init 명령어를 쳐보도록 할 겁니다. 이 init 명령어는 클로드.md, 이 클로드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이 파일에 코드베이스에 대한 문서를 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init 명령어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들을 전부 읽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로드.md를 수정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코드를 보고 관련한 문서화를 진행을 해준 거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커서 내부에서 코드가 변경된 내역이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슬래시 명령어에서 ID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E 커넥트 부분에 연결이 돼 있어야만 아까처럼 변경사항을 커서 에디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에서 작업한 내용에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슬래시 명령어도 있는데요. 바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저와 같이 클로드, 맥스 요금제 혹은 프로 요금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코스트를 볼 수 없다고 나오고요. 터미널에 npx cc 유세지라는 명령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루에 얼마를 썼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안 보여서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600~700달러 정도의 요금을 썼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 프로 또는 맥스 요금제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때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문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프로 플랜에서는 약 5시간마다 클로드 코드에서 10개에서 40개 프롬프트를 보낼 수가 있고요. 오프스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넷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용도로는 가벼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스 5X 프로 이 100불짜리 요금제의 경우에는 5시간마다 클로드 코드로 약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스 요금제부터는 이 소넷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프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를 사용하시다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맥스 5X 프로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데모산 개발단에서는 이 맥스 2NX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요. 200불이고 클로드 코드로 약 200개에서 800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5시간마다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슬래시 명령어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슬래시하고 메모리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어떤 메모리를 변경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드.md가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클로드.md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메모리 엔터를 쳐주면 이 빔이라는 코드 에디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빔이라는 코드 에디터는 굉장히 어려운 코드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콜론, 쉬프트 세미콜론으로 콜론을 입력하고 Q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입력을 해서 이 클로드.md 파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커서 내부에서 직접 열어서 수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같이 클로드 코드를 해보시면서 클로드 코드에 오류가 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슬래시 로그아웃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 클로드 코드에서 로그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로그아웃을 해주셨으면 클로드에 들어가신 후에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면 에러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노션 블로그를 만들어보고 클로드 코드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PPT를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명령어부터 슬래시 명령어, 터미널 기능, 메모리 관리, 다양한 팁까지 실습으로 모두 확인해 보았죠. 터미널에 클로드를 쳐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았고 클로드하고 -p 옵션을 통해서 일회성 실행도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c라는 옵션으로 이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클로드 코드 내에서 멘션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파일과 디렉토리를 언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로드 코드가 이상한 작업을 한다 하면 이제 ESC를 눌러서 현재 작업을 중단해보기도 했죠. 아래는 실제 예시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명령어는 항상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래시 명령어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슬래시 헬프, 슬래시 이닛, 슬래시 클리어, 그리고 터미널 셋업, 로그인, 로그아웃, 호스트, 아이디, 메모리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터미널 셋업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백슬래시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을 할 수도 있었고요. 맥 OS에서는 옵션 엔터를 통해서 줄바꿈이 가능했습니다. 슬래시 이닛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의 코드를 클로드.md에 넣어도 보았고, 이 슬래시 코스트 명령어로 비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문자를 사용해서 이 쉘 모드 터미널 기능을 이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터미널 명령을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명령어들은 개발자들이 좀 익숙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은 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md 파일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프로젝트의 맥락, 정보, 그리고 새 채팅에서도 정보가 유지가 되었고 클로드가 자동으로 로드해주기도 했습니다. 슬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메모리, 어떤 메모리가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편집까지 빔으로 하긴 했지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샵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메모리에 추가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서는 이 슬래시 클리어로 메모리 초기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전 대화를 초기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md에는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클로드 코드 사용법을 공식 문서에서 같이 알아도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프롬프트와 작업을 나눠서 하기, 그리고 AI가 현재 코드베이스를 분석할 시간을 주기,
이 세 가지 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탭을 통해서 명령어나 코드를 자동 완성하기도 했고, 이 컨트롤, 얘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 단축키라기보다는 이 터미널의 단축키인데, 네, 컨트롤 A를 통해서 줄 시작으로 이동, 그리고 컨트롤 W로 이전 단어를 삭제해보기도 했고요. 컨트롤 L 같은 경우는 또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아니고 그 위쪽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전 프롬프트와 명령어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컨트롤 E로 줄 끝으로 이동하기도 했고요. 컨트롤 U로 현재 위치에서 줄을 삭제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로 현재 명령 취소와 컨트롤 C 두 번을 눌러서 클로드 코드를 나가는 방법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프리 같은 경우는 AI가 잘못 뽑아줬는데, 프리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없고, 네, 프로부터 가능한데요. 네, 프로는 월에 한 35번 정도의 프롬프트 요청이 가능했다는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는 프로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네, $100와 $200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공식 문서를 영상 설명에 남겨둘 테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파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전체 프로젝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 데모산 개발단의 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하는 개발 여정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